피부 암 중에서는 정말 악성도가 높은 암이고 점과 구별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도 많고요. 흑색종을 포함한 모든 피부 암은요, 가장 많이 생기는 그 원인은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저는 피알람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피부과 전문의로서 지금 현재 또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참 피부암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최근 들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위험하구나, 좀 더 주의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이런 경각심이 조금 생긴 질환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없던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데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점이 좀 더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없던 데서 갑자기 피부암이 생겼어, 이런 개념보다 내 몸에 있던 점의 변화를 좀 보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점 그까짓 게 이런 느낌이 되게 크지만요, 서양에서는 어릴 때부터 점에 대한 변화, 조금이라도 뭐가 생기면 바로 피부과에 가서 괜찮은 건지를 꼭 확인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지금도 한 번씩 병원에 진료실 이렇게 보면 서양인분들이 오셔서 원장님 이렇게 점이 좀 몇 군데 생겼는데 요거 좀 확인해 봐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변화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제 피부암의 종류는 흑색종만 있는 건 아니에요. 흑색종만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이제 이 흑색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부암 중에서는 정말 악성도가 높은 암이고 실제로 우리 몸에 대한 전이가 가장 잘 되니까 치료도 되게 까다롭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흑색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가장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피부암 중에 가장 흔한 암은 기저세포암이라고 하는 암입니다. 이 기저세포암은 그러니까 정말 딱 보면 점처럼 생겼어요. 누가 봐도 점처럼 생겼는데 저희들은 보면 알죠. 기저세포암이구나.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긴 한데요. 실제로 이런 기저세포암이 거의 한 9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가장 흔하고요. 두 번째는 편평상피세포암이라고 하는 암입니다. 이 암은 약간 까끌까끌 하면서 뭔가 보이면서 움푹 중간에 파이는 좀 독특한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 두 가지 암은 눈으로 딱 봤을 때 금방 좀 구별이 돼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슈화하지 않지만, 흑색종은 이게 참 뭐가 어렵냐면 점과 구별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도 많고요.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점을 보여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게 감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흑색종을 포함한 모든 피부암은요, 가장 많이 생기는 그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외선으로 반복해서 생기는 손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자외선이라고 하면 우리 해수욕장 가면 어때요? 되게 쭉 해수욕장 놀다가 나면 이렇게 벌겋게 익죠. 벌겋게 익는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에 손상을 입었다는 증거고요. 그 손상을 입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DNA의 손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회복하려는 힘이 상당히 강해서 회복이 잘 되면 그만이지만 일부가 회복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훨씬 더 이런 피부암에 대한 빈도가 높아질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한두 번 그냥 강하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계속 꾸준히 자외선에 대한 노출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게 자외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좀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한데요. 사실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점은 단순하게 양성 종양 덩어리니까, 우리는 양성 종양이니까요, 빼버리면 그걸로 끝이지만 흑색종이 가장 무서운 거는 전입니다. 전이. 실제로 우리가 그 병변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이가 돼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에는, 옛날에는 단순하게 육안으로 보고요, 조직 검사로 끝냈다면 요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끔 하기 위해서 더모스코피라고 해서 피부에다가 딱 이렇게 아주 좀 확대경처럼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견들을 보면 좀 흑색종에 좀 비슷하겠다, 아직 흑색종은 아니지만 점에 가깝지만 앞으로 두면 좀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파악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흑색종의 경우는 그래도 악성도가 높은 암이기 때문에 그냥 제거를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위험하죠. 실제로 모르고 제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제거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정말 그 암이라는 걸 알고 난 뒤에 어떤 제대로 된 처치가 필요했더라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그런 걸 모르고 제거했을 때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재발하는 게 이게 점이 잘 안 빠져 라고 생각하고 이걸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문제가 분명히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애매한 부분들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조금 이제 A, B, C, D, E라고 하는 감별법인데, 제가 이제 피알람 채널 유튜브에서 한 600만 뷰
가 됐던 영상입니다. 첫 번째 A는요, 에이시메트리. 이 점의 모양이 동그랗게 양쪽 대칭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분명히 비대칭의 형태를 보인다거나 뭔가 조금 모양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안 좋은 신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에이시메트리고요. B는 보더입니다. 이 보더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계죠. 이 경계가 상당히 동그랗게 잘 이쁘게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경계가 뭔지 모르게 울퉁불퉁하고 아니면 뭔가 모르게 막 되게 뭔가 구별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고 톱니바퀴처럼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그냥 육안으로 보면 그게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더모스코피 같이 확대를 딱 해서 보면 그런 모양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징후죠. 세 번째는 C, 칼라인데요. 이 칼라는 색깔이에요. 보통은 한 색깔입니다. 점은 보통은 한 색깔인데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색깔 이상 섞여 있는 경우, 뭔가 검은색과 갈색도 있고요. 약간 모르게 뭔가 푸르스름한 것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혈관처럼 보이는 것도 막 안에 뭔가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컬러가 동시에 보이는 건 되게 안 좋은 징후거든요. 그래서 이런 C가 되게 중요하고, D는 다이아미터라고 해서 직경을 이야기하는데요. 6mm 이상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6mm 이상 점 많잖아요. 몸에 다 하나씩 보면 큰 점씩 다 하나씩 있는데요. 모든 점을 다 그냥 그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방금 제가 A, B, C, D, E 요거에 대한 개념들이 전부 다 비슷하게 다 통틀어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6mm 이상 되는 그런 점들이 그런 징후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E는 evolving이라고 해서요, 진화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3개월 지났더니 갑자기 점이 커졌어. 왜 이렇게 가렵지? 뭔가 긁었더니 피도 막 나고 뭔가 좀 변화가 보여. 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점의 성격과는 좀 다른 패턴들을 보이는 건데, 사실 가장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장 많이 오는 이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5번째 E입니다. 이 evolving. 그래서 원장님 점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점이 왜 이렇게 요즘에 가려워서 피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저희들은 뭔가 좀 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징후입니다. 그래서 흑색종과 암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징후, 바로 이 5가지를 기억하면 되지만, 각각 하나로 오면 다 정상일 수 있지만요, 이거가 보통은요 동시에 오거나 몇 가지가 섞여서 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우선은 예방은 자외선으로부터 피하는 거죠. 자외선으로부터 피한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건 일단 물리적으로 피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습관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평소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하게 사용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자외선에 대한 노출 빈도를 줄여주는 게 가장 큰 예방법이 되고요. 실제로 진단했을 때 사이즈가 되게 작으면 그래도 그나마 좋은 편이고요. 상당히 이거에 대한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좀 문제가 되면 이건 조금 치료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조금 치료 방법들이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고는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손톱에 이만큼 어떤 병변이 생기면 손톱 절단 이런 게 수술 방법이었거든요. 실제로 또 그렇게 하는 곳들도 아직도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만큼 좀 더 광범위하게 절제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더 이상 이 암이 옆으로 퍼져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제거하는 게 원칙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이즈가 작을 때 그리고 좀 의심이 될 때 빠르게 확인하고 그 문제가 없는 것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이면서 치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쵸.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감별하기 어렵죠. 근데 사마귀, 특히 사마귀 우리 손에 생기는 사마귀 말고, 그 사마귀도 하나의 사마귀 바이러스 감염을 한 사마귀인데, 보통 우리 얼굴이나 몸에 이렇게 생기는 사마귀는 보통 편평 사마귀라고 해서, 특히 우리 몸에 지적같이 보이는 아주 조그만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동글동글한 갈색 점들이 톡톡톡 박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편평 사마귀라고 해서 사마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DNA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결과적으로 되게 번지는 거죠. 옆에 감염에 대한 것들이 생기면서 계속 번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 주변에 보면, 이렇게 눈 주변에 보면 되게 하얗게 동그랗게 경계가 명확하게 한 두 개 탁탁탁 박혀 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비립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비립종은 아직까지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반복된 마찰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좀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아토피 피부염 했을 때 이렇게 잘 비비면서 생기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제거만 해줘도 끝나는 문제여서, 사실 저희들한테 크게 중요한 그러한 질환은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한관종은 땀이 생기는 관에 생기는 양성종양이라고
암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생기지 않고요. 생기는 사람한테만 생깁니다. 약간의 유전성을 조금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서 계속 점점점 하나가 생기고 두 개가 생기는 것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붙어요.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도 보면 사진을 이렇게 잘 보면 눈 밑에 한간중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료가 쉽지는 않고요. 제거를 해주면 그 순간은 좋아지지만 또 몇 년 뒤에 또 재발하는 그런 일종의 보면 양성 종양 일종입니다. 사마귀는 감염성 질환이고요. 비립종과 한간종은 양성 종양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연히 사실 좀 다른 그런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요. 뭐 티눈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발바닥이나 압력이 닿는 부분에 생기는 거니까 조금 다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도 제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러지 않아요. 보통은 뭐가 문제냐면 손을 대기 시작을 하면서 아까 감염성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또 옆으로 옮기고 번져 나가는 그 개수가 많아지면서 치료가 점점점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나마 사이즈가 작으면 하나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제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과 싸워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기회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개수가 점점 많아지고 크기가 점점 커지면 당연히 그걸 못 하겠죠. 그러니까 점점 번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발바닥이나 발가락이나 손가락에 생기는 사마귀들이 특히 애기들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오는 경우 되게 많고 고생 꽤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되게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빠르게 해결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성인분들은 얼굴이나 목에 보면 편평사막이 잔잔하게 있는 경우 되게 약간 잡티 또는 우리 지저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몸으로 싹 퍼져나가서 이거 제가 되게 애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면 그냥 둬도 상관이 없지만 개수가 좀 보이거나 갑자기 많이 번진다는 느낌이 들면 이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으로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죠.